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네.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도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일단 근데 이게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이스트리트처럼 이렇게 이제 조그만하게 구멍가게처럼 비상장사로 운영을 하면 그게 뭐 나중에 가족 회사가 될까 뭐 쌀집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자식한테 물려주건 큰 문제 없잖아요. 근데 상장까지 시켜놓고 네. 공개 기업이 돼서 왠지 이 경영권은 천부적인 것, 하늘이 내려주신 것이고 네. 저기 북한의 세습처럼 우리 가족, 우리 아들, 우리 딸만 계속 경영권을 이어받아야 되고 네. 그걸 다른 이사들 경영지 시켜서 우리 가족 대대손손 보호받도록 의사결정을 하도록 시켜야 되는 거고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를 잘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상법에도 천부인권으로 경영권을 세습해야 된다거나 그런 얘기들을 언급조차 해놓은 상법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마치 경영권이 무슨 천부인권인 양 2대 3대 불러줘야 되는 것처럼 봉건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돌이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모든 법들이 누더기로 사실 뭐 영미법, 대륙법에서 각각 그냥 지배주주한테 유리한 방향으로만 누더기로 지금 법이 짜집기가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오는 것 같고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한 부분 또 왜 이 심각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그 본질적인 문제부터 돌이켜보고 얘기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이번에 네.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의 그 주식 보상도 네. 이제 큰 글로벌 화제가 됐는데 경영을 잘하면 주주들이 알아서 계속 좀 하라고 네. 우리가 주식 더 보상해 줄 테니까 계속 네.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뭐 이혼 소송 결과가 나오든 무슨 뭐 결과가 나오든 저 회장님 지배력이 약해지면 뭐 경영권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런 그룹이 또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약간 좀 너무 구시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물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좀 불안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최고의 경영권 방어는 예. 경영을 잘하는 겁니다. 성적. 그리고 경영을 못하는 그 경영진한테 경영을 계속 맡겨놓는 것만큼 국민 경제적으로 낭비인 경우가 없고요. 경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결국 주식시장에서 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PER이든 PBR이든 이런 밸류에이션 지표가 결국은 이 회사가 얼마나 ROE가 높은지 뭐 우리가 COE라고 하지 않습니까? Cost of Equity. 그래서 네. 그 자기 자본의 비용이 드는 자기 자본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Cost of Equity보다 ROE가 투자를 해서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그게 전 세계에서 마이너스 나오는 나라가 뭐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 뭐 논문도 많이 있었지만 네. 정말 그런 회사에 누가 에코티를 출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로 그대로 나타나는데 S&P 같은 경우 뭐 달러 기준으로 저희가 표시를 하면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네네. S&P의 경우에 그 지난 15년 남짓 됐는데요. 2008년 9월부터 보시면 뭐 수익률이 348%나 됩니다. 누적으로. 우리나라에 68%죠. 대만 가권 266%, 그다음에 니케이 뭐 125%, 그거보다 뭐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상해 종합을 비트하고 있어요. 전 세계 꼴찌 미중 무역 갈등 저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조차도 상법까지 바꿔가면서 주주 환원하고 뭐 배당 늘리고 하겠다라고 합니다. 저기는 이제 주가 한번 올리겠다라고 하면 또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또 쉽게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런 부분들 너무 이제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논의가 출발이 그러면 주식시장에 주가 좀 낮으면 어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가 올라서 좋을 게 뭐냐? 좋을 게 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잘 모르는 분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1600년대 이후에 그 뭐 베르스가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이거든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네. 생긴 그 증권거래소가 생기고 100년 동안 단 한 종목만 거래가 됐어요. 그게 동인도 회사였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원래 출발은 런던 그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출발인데 나중에 이제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많은 자본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자본 조달의 수월성이 뭐 배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또 증권 시장을 통해서 더 좋은 회사에 더 많은 자본들이 공급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동인도 회사라 하지만 동인도 회사 내에서도 신대륙으로 가서 더 많이 금을 캐오든 그쵸. 아니면 뭐 다른 뭐 향신료를 가져오든 더 돈 되는 거를 가져오는 배한테 돈이 더 투자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아까 COE라고 표현해 주셨던 예, 코스트 예. 오브 에쿼티. 그렇죠.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 중에 제일 최고의 자원은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을 보다 더 값지게 쓰일 수 있게끔 하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통해서 더 기술이 있고 또 기업을 하는 노하우가 있고 기업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자금이 더 원활하게 공급되게끔 하면 그 사회가 훨씬 더 경제력이 커지고 국가 경쟁력이 소위 얘기해서 커지고 또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이고 사회적으로 모두 또 부자가 될 거니까 좋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이 주식시장이 발전한 나라가 또 뭐 영국으로 갔다가 또 미국으로 갔다가 한때 그쵸. 일본도 또 뭐 세계 1등의 시가총액을 했었던 것처럼 80년대 후반에. 예, 그래 그 사회가 융성했을 때는 보면 주식시장이 항상 번창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저대로 내버려 두면 저는 항상 제가 뭐 지난 15년 넘게 10여 권의 책을 쓰면서 항상 했던 말이 공통된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바로 뭐냐면 주식시장은 창의력의 용광로다. 창의력의 용광로. 예, 그 사회의 창의력이 발현되는 어떤 용광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용광로의 온도는 PER, PBR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로 나오는데 PER, PBR이 낮으면 그 사회의 창의력의 온도가 낮은 거니까 창의력이 계속 뿜어 나올 수 있는 창의력의 샘물이 뿜어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그럼 그 사회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 주식시장의 온도가 되게 중요하다. 뭐 쉽게 얘기해서 주식시장의 PER을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5배 받는다. 미국 가면 3배를 받아서 15배를 받아요. 그러면 내가 기술이 아주 좋은 기술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한국에서 IPO를 하겠습니까? 미국 가서 IPO 하겠습니까? 미국 가죠. 미국 가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PBR 기준으로는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요.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PBR 1배가 안 되는 수준이고 65% 우리나라 상장사 뭐 2,600여 개의 상장사의 기업 상장사들 중에 65%가 지금 PBR 1배가 안 되는 수준까지 가 있다 보니 이건 심각한 거 아닌가. 0.6배, 1배 미만이면 기업을 더 운영하는 것보다 청산해버리는 게 낫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예, 이론적으로 65% 기업이 청산해버리는 게 낫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또 ROE가 전 세계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ROE가 꼴찌 수준인 이유는 뭐냐면 주주 환원을 안 해요. 그냥 회사에 계속 쌓아놓다 보니까 자기 자본은 계속 무거워지고 커지는데 그거에 벌써 버는 거는 별로 투자도 안 하기 때문에 버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쌓아만 놓는 겁니다. 쌓아놔서 그걸로 부동산 투자하고 강남에 빌딩 한 채 사고 또 골프장 뭐 경기도권에 하나 사서 평일날은 회장 출근할 때 회장님 소리 듣고 빌딩에서 골프장 가서는 주말에 또 회장님 소리 듣고 또 상전 소리 들고 그러면서 뭐 그거에 너무 도취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정말 나머지 주주들도 정말 그렇게 회장님은 뭐 행복하시겠지만 나머지 주주들이 정말 땅을 치고 있는 거죠. 불행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회사 다니는 직원들은 어떨까 마음이. 그 사람들은 정말 그 불쌍한 거 아닌가. 꿈이 없는 회사에 다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ROE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코스트 오브 에쿼티에 대한 부분도 항상 머릿속에서 지우면 안 되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회장님들은 네. 일종의 경영놀이, 회장님 놀이를 하고 있을 때 주가는 신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 주주들은 한탄을 하고 근데 저렇게 이제 들려오는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아들한테 또 이제 승계 작업한다고 네. 승계 경영 문제도 수업 심각하죠. 시켜준다고 네. 물론 또 대한민국 언론사들 그것도 대서특필 해주고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치고 죄송합니다 중간에 제가 또 이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아니, 말했는데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회장들 뭐 회사들 치고 뭐 어디 하나 특정 기업을 뭐 언급하기도 뭐 할 정도로 자녀가 지분을 뭐 많이 가진 회사, 자녀들이 지분을 많이 가진 회사로 일감을 막 몰아줘요. 그렇죠. 10년, 20년, 30년 몰아주는 경우도 많죠. 그런 회사를 이제 터널링 컴퍼니 또는 일감 몰아주기 회사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 어떤 일감 몰아주기 회사로 보이지 않게 조금씩 몰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익의 대부분이 글로 가기 때문에 뭐 상당 부분 뭐 이 회사가 예를 들어 그 본체인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가 있다 그러면 티 안 나게 조금씩만 몰아줘도 그게 10년 이상 쌓이면 얼마나 큰 회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회사는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회사로 되겠죠. 그래서 그 회사를 IPO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좋은 밸류에이션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이 지분 많이 가진 회사는 회장님이 키워주실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에서도 이 회사에 대해서 주가를 고평가를 시켜줍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있는 회사는 뜯긴 회사잖아요. 뜯긴 회사는 주가가 원래 받아야 될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적게 받겠죠. 더 낮게. 그리고 또 뭐 실적을 좋게 만들기 힘들지만 나쁘게 만드는 건 쉽잖아요. 그죠? 뭐 남 잘 되게 하는 건 힘들지만 뭐 안 되게 하는 거는 또 쉽듯이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가를 이 본체에 해당되는 회사에 대해서 주가를 빼놓고 그 모회사하고 일감 멀어주기 회사하고 합병을 합니다. 합병시키고. 근데 합병 전에 이제 또 그 모회사를 회사를 분할해서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만들어 놓으면 이 지주회사는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를 더 받아요. 그럼 주가가 저평가가 또 한 번 더 됩니다. 그럼 그 회사하고 그 일감 몰아주기 회사하고 합병을 시키면 굳이 지분을 자녀한테 회장님 지분을 안 물려줘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아드님들은 왕자님들은 왕이 됩니다. 바로. 예, 그래서 세자. 예, 그 상속세를 60% 매기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빠져나가는 수가 있다. 근데 국내에서 하는 일감 몰아주기 또 일정 부분 그래도 30% 룰을 가지고 어느 정도 뭐 적용할 조금 공정위에서 감시하니까. 예, 감시해서 조금 막을 수 있다 치면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또 못 막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회사를 막 중국으로 세워놓고 막 이렇게. 신형 모델도 있어요. 신형 모델은 뭐냐면 신형? 예. 예. 뉴 모델은 예. 일감을 몰아주는 게 아니에요. 예. 일감을 몰아주지 말고 일감을 몰아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디서 그 원재료를 가져다가 원재료를 가져다가 원재료 유통회사를 우리 아들한테 맡겨요. 근데 그 원재료를 통행세를 받으면서 우리 아버지 회사에 그 회장님 회사에다가 모 회사에다가 팝니다. 그럼 앉은 자리에서 통행세를 그쵸. 벌기도 하고 마진 뭐 한 30-40% 예. 붙여주고. 또는 SI 회사 그 시스템 인터그레이팅이라고 그래서 뭐 전산 통합 해주고 뭐 그런 회사 통신 장비 있잖아요. 같은 거 막 이렇게 만들 때. 예. 그런 프로그램을 파는 거죠. 이게 무형의 프로그램이고 프로젝트별로 단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한 시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SI 회사 많잖아요. 우리 그렇죠. 아는. 대기업들은 웬만하면 다 네. 갖고 있어요. 그 SI 회사를 이제 자녀한테 주고 그 SI 회사가 이익을 매출을 아버지 회사한테 해서 아버지 회사한테 파는 거죠. 아버지 회사는 사는 입장이었죠. 지금까지. 근데 만약에 아버지 회사가 물건을 싸게 자녀한테 넘기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고 일감을 자녀가 주는 거거든요. 예. 주는데 싸게 받아요. 원재료를. 근데 그게 티 안 나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이 굉장히 커지면 1%씩만 싸게 받아도 그게 쌓이고 또 몇 년 쌓이고 하면 굉장히 큰 숫자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회사를 키워서 또 그걸 붙이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속증여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이 상속증여세를 과도하게 물리는 거가 결코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도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도하게 물리면 피해갈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 1등 하는 친구들 뭐 우리 김현장이 뭐 각종 법무법인에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런 천재들이 다 짜줍니다. 방법을. 아무리 법을 촘촘하게 만들어놔도 이 포괄적으로 아까 뭐 우리 이사회 충실 의무 같이 포괄적인 규정을 해놔도 세부 안에서 들어가면 새어나갈 구멍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이제 그런 탈세의 동기들, 절세의 동기들이 줄어들게끔 하기 위해서는 세율 간의 차익거래, 그래서 조세 차익거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상속증여세는 60%씩 세금을 내잖아요. 그쵸.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자본이득세라고 하면 뭐 25%, 3억 이상 27.5% 이렇게 내는데 그 27.5%하고 세율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쵸. 2배 이상 차이 예, 나니까. 이거를 거의 비슷하게 한 30% 수준까지 맞춰주면 훨씬 동기가
줄어들 것이고 아하. 그러면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예. 그럼 세수가 줄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PBR 1배 미만인 회사, 다시 말해서 주가를 일부러 굉장히 딥디스카운트 시키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예. PBR 0.3배인 회사도 엄청 많아요. 네. 그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PBR 1배로 장부가로 북밸류로 매기자는 거예요. 그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PBR 1배, 다시 말해서 북밸류, 장부가하고 시장가, 마켓밸류하고 둘 중에 큰 걸로 매기면 세금이 더 거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65% 이상이 1배 미만이기 때문에 네네. 더 거치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세율 자체를 낮춰주면 탈세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세수가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상속증여세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수 함수처럼 늘어납니다.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우리 소위 얘기하는 전후 그 베이비 부머들이 조금 있으면 지금 점점 돌아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속증여세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 세수를 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상속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 세율을 낮추면서도 예전하고 같은 세금을 거둘 수 있다. 그리고 뭐 그 배당에 대한 세금도 저는 이제 너무 50%하고 뭐 자본이득세 뭐 소위 얘기하는 25% 또는 27.5% 이거하고의 갭이 저는 너무 커서 결국은 배당을 안 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번 뭐 법 개정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지배주주 입장에서 좋은 거, 이게 이제 결국은 일반 주주들한테도 다 좋고 국민연금한테도 배당 많이 받으면 국민연금 좋고 전 국민이 좋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뭐 상속증여세를 피해 가려고 온갖 나쁜 짓 하는 거를 덜하면 그 아까 얘기했던 일감 몰아주기 하고 같은 수익 거래 또는 뭐 합병 분할 같은 자본 거래, 상장 폐지까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수익 거래와 자본 거래를 통해서 어떻게든 일반 주주들한테 도둑질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면 결국은 다 모두가 좋아지겠지만 직접적으로 이익을 당장 보는 부분은 어쨌든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지배주주들도 일정 부분 양보를 해야 된다. 예, 그 부분이 제가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하나는 그 이사의 충실 의무, 또 한 가지는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한 예. 부분, 요 정도만 개정을 해도 저는 밸류업은 훨씬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리해 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라는 말을 넣는 것 하나, 그리고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것, 요 두 가지가 채찍이고, 상속증여세율 완화하고 배당 소득도 분리과세를 하거나 네. 세율을 낮추는 게 당근이고,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예. 세트로 총 네 가지 이렇게 간다. 그러면 했으면 좋겠다. 좋겠는데 지금 논의가 전혀 그거는 엉뚱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민들 입장에서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야, 상속 증여세율을 낮춰주제,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낮춰주제, 그럼 야 정말 부자들만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하실 텐데, 그냥 세율만 50% 60% 뭐 예를 들어서 90% 한다고 해서 그 정도의 세수가 거친다는 게 아닌 거죠. 예, 계속 빠져나가고. 어차피 지배주주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요. 그래서 상속세가 그 세율만 겉으로만 60% 돼 있지 실제로는 그렇게 못 걷어요. 그래서 일부 대비치 못하게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네. 뭐 넥슨도 최근에 그런 예, 일들이 예, 있었고, 뭐 일부 뭐 그룹들 경우에 그랬고, 사실 대부분 뭐 삼성의 경우도 보면 그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은 삼성 SDS하고 에버랜드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거기서 이미 세금 안 내고 뭐 핵심적인 노른자는 지분율을 많이 이미 높여왔죠. 지배가 됐었기 때문에 거긴 이제 또 이제 판결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합법적이었고, 그렇게 해서 대주주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다. 근데 그렇게 선택의 여지라고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그로 인한 피해는 모든 주주가 다 네. 떠안는 거다라는 거고요. 또 최근에 그 모 그룹에서 네. 아들들이 그 네. 지분율 높은 그 회사가 지주사의 지분 일부를 공개 매수하는데, H 회사 얘기하는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이니셜 얘기했어요. 저도 이니셜만 얘기했는데. 근데 참 이게 웃을 수가 없는 게 PBR 0.3배로 공개 매수를 했습니다. PBR 3배가 아니라 0.3배. 공개 매수 가격이 순자산 가치의 30%. 그 회사 같은 경우 시장 가격이 PBR 0.3배를 못 넘은 경우도 많았었으니까요. 야, 그래도 참. 시장 가격에 대비해서 프리미엄으로 한 7%인가 얹어서 결과적으로 뭐 PBR 그 0.3. 시장 가격을 프리미엄으로 뭐 공개 매수를 하거나 뭐 매입을 하거나
취지가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하겠다 그러면 그건 주주 환원의 일부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긍정적인 겁니다. 그쵸. 그리고 막 권해서 박수 쳐줘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목적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화가 나는 부분이겠죠. 예.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여러 그 경영인들에게 조언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사주 그러니까 자기 회사 주식이 싸졌을 때는 회사 돈으로 마구마구 사들여라. 그리고 소각을 시켜버려라. 그렇죠. 이게 모든 주주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게 일이다. ROE를 높이는 제일 그렇죠. 좋은 방법이죠. 뭐 PBR 0.3배 있을 때 회사 돈으로 자기 주식 사갖고 소각하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건데 네, 그럼 배당과 달리 배당 소득세 50%씩 내야 될 일도 그죠. 없습니다. 네. 그렇죠. 배당 소득세 안 내도 되고. 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아드님들 우리 세자들이 이제 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씁쓸합니다.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사모으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투자자는 투자자다워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도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일단 투자 공부에 드는 시간을 확실히 단축해드립니다.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